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주식 자문 사기에 해당하는 리딩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의 경우는 이제 이런 리딩방이 그 문자로 이렇게 스팸으로 와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리딩방 이전에 주로 이제 주식 자문 사기 같은 것들은 그 자본시장법이 그 생기기 이전에는 암암리에 이런 그 증권사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이제 대폭 확대가 되면서 뭐 리딩방으로 해서 일반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는 형태로 발전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그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주식 차트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움직였을 때는 내가 모르는 무슨 정보를 누군가가 알고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한 것이다. 그러니 차트에 나온 걸로 봤을 때 이게 매수 신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시중에 그런 차트를 보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저도 처음에 제가 90년대 초반에 증권사가 아니라 그 경제연구소에서 주식이나 이런 쪽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봤을 때는 차트 분석 같은 것들에 대한 책자들도 읽어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 일반 사람들만 이런 차트 보는 법을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차트를 더 잘 활용하고 잘 보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선수라고 얘기하죠. 차트를 보고 그 작전을 수행하는 선수들이 이루어지는 그 보고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어떤 영화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그 영화들에 나왔던 내용들은 실제 여의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의 뭐 이쪽 저쪽 소문 나온 얘기들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그 작전 관련된 그런 그 영화 같은 것들을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기법들이 이미 이제 한물간 기법들로서 이미 사용되어 있는 기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전주를 두고요. 전주라는 거는 이제 돈을 태울 사람입니다. 차트를 만들어 나가고 그런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하기 위해서는 사고 파는 그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사고 파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동평균선을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돈을 대줄 수 있는 전주가 필요해요. 전주들은 당연히 이런 사기에 포함이 돼서 돈을 태웠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에게 얼마씩 수수료를 떼어주고 이익을 나눠 먹는 데 있어서 돈을 댄 사람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전주가 가장 많이 어, 이익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그런 딜을 메이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주가 모든 사람을 알지는 않잖아요. 전체 흐름을 관장하는 사람이 대개는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매매를 추진할 사람들, 아니면 그런 그 해당 주식에 대해서 이런 그 뉴스를 배포할 사람들, 아니면 뭐 일반 그 객장에다가 이제 그런 정보를 그 소문을 뿌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동원되기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주, 그다음에 전체 흐름을 관장하는 그 치프가 있겠고요. 뭐 용어를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치프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를 통해서 차트용 그 상승 차트를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그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그 빅마우스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그런 빅마우스들의 경우는 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업종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형태인 경우가 많죠. 딜 메이킹을 하는 치프 같은 경우는 어느 종목을 작전에 사용할 건지에 대한
전체 흐름을 짜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선정 기준은 유통 물량이 많으면 가격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 주식수가 적으면서 뭐 나름 건전해 보이는 영 이상한 주식을 갖고 하는 거는 재무제표가 안 좋다거나 이러면 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선에서 너무 좋은 종목은 당연히 유통 주식수가 커서 작전 대상이 되기가 어렵고요. 너무 작은 주식 내지는 부실한 주식의 경우는 사람들이 그 내용물을 보고 또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소자가 될 만한 주식을 그 고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대개는 이런 그 취프를 중심으로 해서 전주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그 사전 주식 보유를 하죠. 그 다음에 빅마우스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보고서 작성해라 라고 하고 작성하는 와중에 차명 보유를 합니다. 먼저 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어느 정도 보고서 작성이 되고 나면 요게 좀 이빨이 들어가겠다. 시장 내 소문으로 널리 퍼질 수 있겠다. 그런 경우면 이제 그 취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즉 전화 통해서 이 종목 잘 보세요 라고 전화만 해주면 바로 사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씩 골라서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첫날은 1명, 둘째 날은 2명, 셋째 날은 5명, 넷째 날은 뭐 10명 이런 형태로 쫙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동평균선이 서서히 증가를 하면서 말하자면 차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작전 세력에게 구두로 지시를 하죠. 당연히 사전 주식 보유하고 나서 대포폰으로 거래를 할 텐데 구두로 몇 번 종목 잘 보세요 하고 한마디 뜩 던집니다. 아니면 무슨 회사 하고 이름만 딱 던지면 알아서 이 작전 세력을 추종하는 1차 추종자들은 알아서 자기 돈 태울 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작성된 보고서를 오픈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런 그 자통법이 들어오면서 자본시장법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엄격해졌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엄격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매수 보고서를 쫙 공개를 해서 증권사나 아니면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찌라시라는 것들에다가 이제 소문을 내고 보내기 시작하죠.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월 뭐 한 200만 원 정도를 주면 증권사나 이런 금융가의 돈은 소문들만을 모아서 정리해서 매일매일 뿌리는 찌라시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건 믿거나 말거나 하면서 정보를 쫙 소문을 중심으로 뿌리는 게 그런 찌라시였고 그런 것들에 오픈을 하고 되고 그게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오픈을 하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를 오픈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거 괜찮은 종목이다. 정말 이렇게까지 뭐 30여 페이지를 보고서를 쓸 정도로 좋은 종목이구나 이러면서 그럼 남들이 사기 전에 빨리 사야지 하고 사게 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재료가 되고 그러면 이제 증권 방송,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증권 방송들, 그 희왕 방송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와서 이 종목 뭐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선전을 하게 되죠. 그렇게 그런 것이 이제 옛날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SNS가 많이 그 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SNS로 문자를 보내는 거죠. 리딩방 이 종목 매수하세요. 그런데 증거를 남기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텔레그램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며칠 후에 사라지는 그런 식의 그 종목 추천 방을 하는 거고요. 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통해서 가입 권유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리딩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리딩방 광고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 작전 세력이 아니라
요 정도 되는 레벨에서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이때 들어가서 상황을 잘 보다가 일반인이 추격 매수를 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리딩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일반인 추격 매수가 안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일반인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그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할 수 있다면 리딩방 가입해서 종목을 사게 되면 돈을 벌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리딩방에 가입한 레벨이고 일반인이 추격 매수를 이후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반인이 추격 매수 안 해버리면 이제 이 사람이 폭탄을 마지막 터트리게 되는, 폭탄 돌리기에 마지막 폭탄을 들고 장렬히 전사하는 그런 호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딩방 매수 공고를 하게 되고요. 매수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작전 세력은 상황 봐서 텁니다. 대개 이 작전 매수 세력 매수할 때, 이때 작전 세력한테 종목 이외에는 알려주는 게 없어요. 얼마를 투자할지, 그 다음에 언제 나갈지는 각자 알아서 나가는 겁니다. 이미 시황을 쫙 보고 있다가 이제 됐다, 30% 먹었으면 됐다, 털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꺾였다 하고 털자 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전 세력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 경우가 이제 그때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 운이 나쁘면, 작전 세력 입장에서는 운이 나쁘면 이 수익 실현한 다음에 일반인이 추격 매수 들어오는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이 각자 어디서 먹고 빠질 건지는 작전 세력의 각자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누구는 동일한 돈을 투자했어도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구는 동일한 돈 넣고도 7천만 원을 벌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리딩방에 나한테 연락이 왔다 그러면 본인은 아마 일반 추격 매수일 확률이 높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혹자는 주식에 대한 감각이, 자기 자신의 감각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증권사 쪽이나 이런 찌라시를 통해서 여기 작전 들어간다더라 라는 소문이 돌면 그때 작전 세력을 따라 들어가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들은 작전 세력이 들어갔은 게 찌라시에 돌았으면, 적어도 리딩방이나 증권 방송에 안 나왔으면 요때는 들어가서 리딩방이나 증권 방송에 나오면 그때 팔고 나와도 이만큼은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10번 잘 먹다가 한 번 잘못 물려서 이제 손해가 발생을 하면 그동안 부가적으로 먹었던 거 다 토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매수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매도를 이용하는 방식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도 리포트는 별로 없고 매수 리포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작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공매도를 통해서 작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2차전지의 흐름 같은 것들을 보면 공매도를 통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소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주식을 사는 형태의 리딩방 형태의 이런 작전은 쉽지 않으니 공매도를 통한 작전을 해먹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는, 여기는 당연히 매도 리포트나 매도 의견 같은 것들이죠. 나와서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SNS 아니면 유튜브에서 있는 그런 방송에 나와서 이 종목 팔아야 됩니다, 왜 팔아야 됩니다, 이런 논리 전개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방식에 의할 때는 공매도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기를 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 주식의 실물을 가지고 하는 작전이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실물 방식은 계좌를 여러 개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명 계좌를 여러 개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확보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방식을 쓰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외국계 증권사의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최근에 뭐 임창정이 뭐 선전했다가 문제가 됐던 뭐 라더견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다. 그런 CFD 방식은 Change for Difference, 즉 차액 결제 방식에 의한 계좌죠.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났는데요. 요때 실물 계좌를 사용할 때는 그 해당자, 그 사람의 명의로 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CFT 계좌는 증권사의 계좌로 된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외국계 증권사, 뭐 ABC 증권사가 있었다고 치자고요. 거기다가 CFT 계약을 체결해서 CFT로 어떤 이 종목을 사는 걸로 한다. 그러면 한 25%의 현금만 있으면 4배에 해당되는 주식을 사게 만들 수가 있어요. ABC 증권사가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장점은 뭐냐? 외국계 증권사가 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외국계 증권사가 CFT 계좌를 통해서 주식을 4배까지 불려서 사기 때문에 수수료를 조금 주게 되면 외국인이 주식을 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있는 물량이 대단하다라고 떠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 증권방송에서. 그래서 CFT에 의한 방식에 의한 것들이 나름 그 장점들이 있는 거죠. 마치 외국인이 사는 것처럼 그 오도할 수도 있고요. 또한 레버리지를 4배씩 불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CFT 계좌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있어서는 헤지펀드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 중에 하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본인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1원을 투자해서 4원을 투자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CFT 계좌를 쓸 수 있다라는 거, 본인의 모습을 이름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게 대단히 큰 그 유용성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더군다나 이번에 그 라더견 씨가 했던 방식으로 이제 다단계형 폰지형 으로 확장하게 되면, 과거에는 이런 그 기간이 한 2-3개월 안에 이런 작전이 빨리 끝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다단계 판매 방식을 하게 되면 더 오랜 기간을 두고 장기에 걸쳐서 더 많은 배수로 튀겨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전 강의에 없었던 CFT와 다단계 판매로 변형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모두가 다 사기꾼이고 증권방송이 모두 다 사기꾼이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에요. 실제로 과거에도 일부 증권방송, 과거에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작전 세력의 한 멤버로서 빅마우스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일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지금도 그런지는 제가 확인을 따로 해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되게 이런 그 작전 세력들의 사기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나서도 이게 있었겠구나라는 추측은 되지만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누가 밝히지 않죠. 밝히는 순간 자기가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자백을 하는 건데, 누가 그런 그 미친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제 소문을 통해서 들었던 사실들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리딩방에 가입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거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자관 리딩방일 때는 적어도 구두로 해서 근거가 남지 않는 이런 그 친밀관계에 의한 작전 세력이 본인이 아닐 확률은 100%라는 거죠. 한참 후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심지어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자통법이 생기면서 이런 일을 잘 안 하기,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매수 보고서가 없이도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아무나 걸리면 장땡이다 이러면서 보고서 작성도 안 하고 사둬요. 리딩방으로 문자를 막 돌려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십시오. 그래서 맨 처음 리딩방에 가입을 하면 무료 회원 가입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목 하나를 딱 주는데 대개는 그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냐면 전일 장 끝나고 급등 종목으로 상한가 때린 종목 이런 것들을 저녁에 내일 이거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일 살라고 딱 보면 장 초반부터 이제 상한가가 맞으니까 상한가를 맞고 있으니까 야 이놈 대단하네 이러면서 이 리딩방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호구로 들어왔는데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면 컴플레인을 할 거 아닙니까? 아이 당신이 리딩 하는 거 했더니 내가 지금 손해봤다. 어떡할래? 그러면 리딩방에서 사기를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아, 그러면 월 100만 원짜리 아니면 연간 회원으로 180만 원짜리 이런 회원 리딩방이 있는데 요거 가입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회원 리딩방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단체 리딩방 뿌립니다.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앞서 주겠다라는 거니까 아 그래요 이러면서 속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리딩방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고 이제 회원 가입해서 비싼 돈 들여서 하게 되면 회비까지도 날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 종목이 정말 뛰어나고 잘 될 종목인 거를 안다면 그 종목을 왜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오픈을 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제약을 받고 그 다음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대신 주식 투자를 못하고는 게 법제화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본인의 레피테이션을 높이는 게 몸값, 명성자본을 쌓는 게 분석을 잘해서 명성자본을 쌓는 게 본인의 수익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픈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오픈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굳이 자기가 이 리딩방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알지도 못하는 종목에 대해서 아무거나 뿌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해먹기 위해서 뭐 전날 뭐 장중 급등 종목 아니면 뭐 증권사 뭐 아니면 뭐 찌라시라는 것들에 떠도는 종목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그런 거 뿌리는 그런 정도는 하겠죠. 그런 정도 하겠지만 찌라시라는 것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믿거나 말거나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믿거나 말거나인 정보가 많고 시중에 뭐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다 그냥 들은 대로 그냥 써서 발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들은 좀 조심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찌라시 같은데 아 이거 작전 돈다더라 라는 소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맞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CFD 계좌를 하려면 외국계 증권사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CFD 계좌를 개설해주는 직원들이 있었겠죠? 외국계 증권사도 그러한 종목 정보를 다루고 있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직원이 말하자면 찌라시 업체에다가 쓱 하고 터는 거죠. 아, 이 종목 CFD 계좌로 지금 매수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과거 경험상 이거 작전 준 것 같아요 라고 한번 딱 던지면 증권사에서도는 찌라시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익명의 그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이게 작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러면서 찌라시에다 떠드는 얘기들을 많이 돌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초보자에서 리딩방이 주식자문 사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전문가들에 맞게 그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과거의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도 맞느냐라는 것들은 제가 따로 파악해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진 못합니다. 또 이미 라더견 사태에 대해서 뭐 PD 수첩이나 아니면 뭐 어디 그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다룬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저런 상태였으면 차트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발견해낼 수 있었을까? 그건 아마 못 발견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리딩방이나 이런 자문사기 당하는 거 이런 것들 아니면 라더견 사태 같은 것들에 있어서의 차트를 보고 봤을 때 과연 그거를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느냐?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당 기업의 여러 기업들의 영업이익 대비 그 시가총액 리스트만 그 쫙 해서 뿌려놔 봐도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큰 기업들을 생각해 보면, 즉 뭔가 아무 이유 없이 큰 기업들이 있었다면 그 기업의 경우는 뭔가 이상하다, 왜 주가가 올랐지? 오를 이유가 별로 없는데?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을 살 바에는 차라리 이런 종목을 사지 왜 이 종목을 살까라는 의심이 드는 종목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니라면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건 리딩방에 의한 사기다 아니다 같이 파악하는 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다만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하고 기업을 분석을 해서 아는 상태, 차트를 보는 상태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을 분석해서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적어도 이런 리딩방에 의한 사기 종목에 해당되는 것들 아니면 뭐 이 CFD나 다단계 판매 방식의 작전주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쳐다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제 오늘 강의를 듣고 아마 두 가지 방향을 잡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 기본에 대한 분석을 정말 잘해야겠구나. 그거를 잘하면 정말 이런 리딩방에 의한 작전주에 빠질 확률이 낮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래? 작전주가 있으면 미리 먹고 중간에 일반인들이 추격해서 전에 빠지는 방법도 있겠네 하는 새로운 그 트렌드를 읽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작전 세력에 다루는 주식은 언젠가는 엄청나게 크게 물려서 엄청난 큰 손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작전주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손대지 마시기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돈을 벌기 위해서 기다림의 미학을 가지는 투자를 진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단기간에 뭔가 벌고 빠지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9번 잘 빠져나갔어도 10번째 물리면 9번 동안 벌은 거 이상의 손해가 날 수가 있거든요. 되게 깡통 차는 주식들 대부분이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작전주에 이거 확실하다 이러면서 들어갔다가 작전 끝나고 나서 못 팔고 못 빠져나와서 완전히 손해보고 상장 폐지당하고 뭐 이런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전 주식에 대해서는 본인이 작전 세력의 주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피할 거고, 없다 그러면 모르는데 모르는 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주식 자문 사기를 치는 종목에 있어서는 손을 대지 말기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좋은 종목 잘 골라서 장기간 보유하셔서
투자자로서의 마음, 동업자로서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전 세력에 기대어 나도 이익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주식 시세만 보셨던 분들도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작전이 실패하기도 하거든요. 작전이 매번 성공하겠습니까? 작전 세력 자체만으로도 100% 성공하지는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기대어 수익을 얻겠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다. 그 다음에 정말 그런 주식이라면 거들떠도 안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가용이기는 하지만 이 리딩방에 있어서는 추가로 뭔가 하기는 쉽지 않은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런 것을 이렇게 작전을 했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것들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작전 세력에 기대어 뭔가 단기적인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 자체는 대단히 큰 오류인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